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및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재고조되는 모습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는 글로벌 증시에서 백신 개발에 대한 무게가 조금 더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지수가 최근 일주일 동안 1.74% 수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은 다우 지수가 3.1%, S&P 500 지수가 1.8%, 나스닥 지수가 0.6%, 그리고 오늘 중소형주 지수인 스몰캡 지수가 약 4%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지난 월요일 미국 중소형주의 이익 전망치가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준 중국 증시는 이번 한 주 동안 심천 지수가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4%, 5% 이상 하락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증시가 영향을 받으면서 장중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이 서명서의 내용은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취소하고 홍콩 내 민주화 운동을 약화시키는 인사들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하웨이 경영진의 미국 비자를 제한하겠다라는 제재를 추가하겠다라고도 밝히면서 네. 저번 주부터 불거진 틱톡이나 중국발 SNS 사용 중지에 대해서도 미국민들의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위한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미국 및 중국 증시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한 기대감이 더욱더 무게가 쏠리는 그렇죠.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더나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지난 화요일 뉴욕장 마감 이후에 전해진 모더나의 백신 임상 소식이 어제 아시아 및 유럽을 거쳐서 뉴욕 증시에도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는데 모더나 네. 백신 외에도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 개발 중에 있는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곧 발표될 것이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기도 했고 현재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임상 단계에 있는 160여 개의 백신 후보군이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모더나가 임상 데이터 세부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장중 18%까지 음. 급등을 하기도 했지만 모더나가 네. 발표한 데이터에서 연령이나 인종, 부작용, 항체 반응에 대한 지속성 등에 대한 논란이 나오면서 모더나의 상승폭이 제한이 되었고 6.9%만 상승하면서 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범인륜적인 차원에서 보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정말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루빨리 개발이 되어서 아직까지 잡히고 있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고 있고 미국의 2분기 실적도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또 경제 상황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어제 미 연준이 연간 8번 발표를 하는 경제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쵸? 현재 미 연준이 발표한 경제 동향은 현재의 경제 활동이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개선이 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전 수준까지는 아직 못 올라오고 있고 향후의 경제 전망도 현 상황에서는 매우 투명하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관련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7월 초부터 나온 ISM 제조업 지수나 실업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 등 주요 경기 지표들을 보면 미국 경기가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주를 시작으로 미국 2분기 실적들이 나왔는데 실적 일정도 함께 좀 체크해 보고 갈까요? 예, 이번 주부터 미국 금융주를 시작으로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선 JP모르건, 시티은행,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등 미국 주요 은행들 실적이 먼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간략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이번 2분기에는 실적 예상치가 워낙 낮게 나왔기 때문에 JP모건의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등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나왔고 웰스파고의 경우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를 열었던 그런 이슈 관련 비용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됐었고 네. 시장 예상치도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번 금융주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금융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으로 설정한 회수 불능 추산액인 대송충당금이 얼마나 증가를 할 것이냐였는데 차트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차트를 만약에 보시면 대송충당금이 상당히 크게 네네. 증가한 모습입니다. 대송충당금이 증가했다는 의미는 미국 은행주들이 론, 즉
대출을 주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금액, 즉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잡는 것인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그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 대중충당금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는 16일 미국 대형 은행주인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실적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은행들 또한 대중충당금과 관련한 실적 발표 내용을 자세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주 금요일 글로벌 대표 언택트 종목이라고 소개드렸던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미국 장 마감 이후 저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넷플릭스를 예. 시작으로 계속해서 실적 기업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다음 주에도 뭐 코카콜라, 인텔, 로키드 마틴, 필립 모리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시작으로 뭐 아마존 등 미국 대형 성장주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발표가 나면 정보들을 업데이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지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 4월에 나와서 한번 설명드렸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30개 종목 중에 2개의 종목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 4차 산업 성장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잡힐 경우 급격하게 성장을 다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여파로 인해 언택트라는 신조어가 생긴 만큼 네. 뭐 재택근무나 원격 교육, 원격 진료 등 원격 자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뭐 클라우드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수요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2주 전 그리고 3주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모두 대표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반도체 업종과 반도체 장비 업종 또한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G로 예를 들어서 네. 5G 전용 스마트폰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반도체 칩만 기존 4G보다 2배 이상의 칩이 사용이 되고 이 외에도 뭐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 등 저희가 계속해서 소개를 그쵸. 드리고 있는 4차 산업 업종 모두 반도체가 주요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나라의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많은 그쵸. 관심이 몰리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물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업종이 불황을 보였었는데 그 이유는 뭐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는 한일 무역 분쟁이 있었고 또한 2018년 말부터 반도체 메모리 가격 고점 논란과 함께 주요 하드웨어 및 반도체 칩 재고 조정 등이 반도체 업종 불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유난히 경기 순환형 시클리컬 업종이기 때문에 업종인 점을 고려를 하면 현 시점에서 불황에서 호황으로 나갈 단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부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여파가 잠잠해진다면 4차 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이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네. 미국의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네. 번째로 속스를 옛날에도 한번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인 속스 다시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에 투자하는 SOXX.US ETF이고 ETF 명은 iShares Philadelphia Semiconductor ETF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네네. 소개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동 ETF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 편입된 30대 기업들의 우선 분산 투자 전략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ETF여서 가지고 왔고 안정적인 거래량으로 트레이더형에 상당히 용이한 편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대표 ETF인 만큼 현재 포트폴리오 90% 이상이 미국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네. 외에도 대만 시총 1위 기업인 TSMC 그리고 네덜란드 대표 반도체 기업인 ASML 또한 편입되어 있는 ETF입니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SOXX, 속스의 투자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 산업은 다른 타 산업 대비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힘드실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삭스 ETF가 좋은 투자 대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전체 반도체 장비 시장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여기서 인정은 하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향후 4차 산업 발전이 상당히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이룰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삭스 ETF 또한 상당히 유망한 ETF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소개해 주셨던 ETF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첫 번째로 속스 ETF를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기업은 AMD인데 네. AMD 어떤 기업입니까? 예, AMD라는 기업은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라고 불리는 기업이고요. CPU와 GPU를 설계 및 생산, 판매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입니다. 주로 AMD라고도 불리는 기업이죠. 그쵸? 예, 동사는 CPU, 즉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인텔의 뒤를 잇는 독보적인 2위 기업이다라고 흔히들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독보적인 2위 기업으로 2017년 CPU 라이젠을 출시 이후에 7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기반을 해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나가면서 최근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AMD 투자 포인트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예, 우선 CPU 시장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CPU benchmark.com이라는 사이트를 들여다보면 19년 말 기준, 작년 말 기준에 AMD의 CPU 시장 점유율은 32%를 기록을 하면서 2018년 말 23%에서 1년 만에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끌고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 인텔의 68% 시장 점유율 대비는 현재 낮은 수준입니다만 과거에는 인텔이 독점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현재 AMD의 30%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 최근 인텔은 올해 안에 10나노 제품 공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AMD에 대한 견제를 시사한 바도 있고 인텔은 또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바대로 애플이 인텔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그랬었죠? 자체 반도체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이 소식이 AMD에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네. AMD는 7나노미터 공정 기술력 외에도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인텔에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같은 사양의 CPU 64 코어를 두고 보면 AMD의 제품당 단가가 3,990불인 반면에 인텔 제품은 2만 불로 약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서버 시장, 즉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전체 매출 비중 중 데이터 센터형 매출 비중은 10% 후반대인데요. 올해 클라우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동사의 주요 클라우드 주요 클라이언트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주르 그리고 구글 등으로부터 동사의 프로세서 출하 시기를 앞당겨 달라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동사 또한 생산량 확대를 계획 중에 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실적 성장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올 하반기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는 눈을 감아도 보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AMD가 특히나 예. 올해부터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만큼 아마 실적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잔존가치 모델상 AMD의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요? 예, AMD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현주가 대비 109.2%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AMD가 CPU와 GPU 생산에 대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급격하게 가속화될 4차 산업 발전에 따라서 수혜를 상당히 많이 받을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반도체 다시 보자라는 주제로 함께 첫 번째로는 ETF를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AMD라는 미국의 반도체 대표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또 소개해 주실 종목이에요. KLA라는 종목인데 어떤 기업일까요? 예,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업은 KL덴코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KLA라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KLA 기업은 다른 반도체 기업보다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네. 예, 동사는 반도체 공정 작업에서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솔루션이나 제품을 제조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마 TV에서 반도체 공정 작업을 하는 공장이 나올 때 흰색 옷이나 마스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동사는 마스크를 검사하는 툴에서부터 공정 과정 중에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광대역 플라즈마 기술까지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동사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이고 시가총액 기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에서 한 15위 정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997년에 KLA하고 덴코가 합병하면서 글로벌 대표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올라왔고요. 본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인 캘리포니아주 밀피다스에 위치해 있는 기업입니다.
아, KLA하고 텐코가 합병을 하면서 이름이 KLA 텐코가 됐군요. 예. 역시나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투자 포인트들도 짚어볼까요? 예, KLA의 투자 포인트로는 우선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 제품 생산 과정 중에서 예를 들면 실리콘 웨이퍼 생산부터 칩 제조까지 상당히 많은 공정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전반적인 반도체 공정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제어 시스템 시장에서 독보적인 선두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와 일치해서 조금 질리실 수도 있겠지만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종의 호황이 예상됨에 따라 동사 또한 관련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동사는 상당히 공격적인 M&A 행보를 이어나가면서 사업의 대내외적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1997년에 설립된 이후에 총 30여 건의 M&A를 성사시키면서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M&A 강자라고도 불리는 기업이고요. 현재 총 27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동사 경영진은 향후에도 M&A를 통한 사업 확장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M&A에 대한 포부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M&A 강자라고도 불리는 KLA 역시나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요? 예, KLA의 상승 여력은 예상 ROE 48.6%, 리스크 프리미엄 8%를 적용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135%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 하반기 반도체 업종 호황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장비 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동사의 공격적인 M&A 행보를 통해 향후 동사의 성장성이나 현 시점에서의 투자 모멘텀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